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부재자 투표에 증인 서명 제도를 다시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증인 서명 제도란 유권자가 투표한 후 기표한 용지를 넣은 반송용 봉투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재자 투표 과정에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 측은 증인 서명 제도 시행이 부정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는 등록 유권자 본인인지 또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한 건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될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명할 증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웃과 교류가 많지 않은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한 뒤 서명을 못 받으면 투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이 신중한 상황에서 증인 서명 제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권리 행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선 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제기되었던 경기부양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대선 이전까지 경기부양법안 협상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부양법안 관련된 협상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잘 운영되지 않는 주들에게 구제금융을 지급하기 위해서 2.4조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백악관이 1.6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모진에게 대선 전까지 협상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선을 승리한 이후에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에게도 대선 전에 대법관 임명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경기부양 협상은 최근 재개되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전했으나 주 정부 지원과 실업수당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불과 몇 시간 전에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제 회복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A second risk is that a prolonged slowing in the pace of improvement over time could trigger typical recessionary dynamics. 파웰 의장은 너무 적은 경기 부양책 도입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과한 경기 부양책이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By contrast, the risks of overdoing it seem for now to be smaller. Even if policy actions ultimately prove to be greater than needed, they will not go to waste. The recovery will be stronger and move faster if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y continue to work side by side.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협상 중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 본토에 접근 중인 허리케인 델타가 4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델타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를 지나 멕시코만에서 3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약화된 뒤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일에는 조지아주 서북부 지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는 오는 11일 애틀란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법률 세미나 주제는 2020년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하나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은 오늘 줌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온라인 법률 세미나 토론 방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정승욱 변호사의 진행으로 공화당은 정준 변호사와 신대식 변호사가, 민주당은 김은용 변호사와 김진혁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이번 토론은 패널 변호사 4명이 각각 5분씩 자유 발언을 한 뒤 사회자의 질문에 양쪽 패널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들은 이념 논쟁보다
한인들과 한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한인들이 질문을 라이브 챗에 올리면 그 부분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급하게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5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감염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크게 숨을 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6피트 거리 밖에서도 공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CDC는 여전히 6피트 내에서 비말을 통한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6피트 내의 근접 접촉이 주된 감염 경로이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DC의 새로운 지침에는 또한 감염자의 비말이 튄 표면을 통해 전염될 확률이 낮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으며 동물이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적혀 있습니다. CDC는 지난달 공기 감염 관련 지침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가 사흘 뒤에 실수로 게재된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지침을 철회했던 바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회장과 안순애 부회장 그리고 이영준 사무총장은 오늘 KTN 방송국 신사옥을 방문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KTN 방송국 최은숙 대표와 환담을 나누며 연합회 소개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향후 상호 협조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는 오는 11월 7일 회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6일 오후 3시 4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70만 3,258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5,44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1,5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2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뉴저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6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2만 4,650명, 누적 사망자는 7,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97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258명, 누적 사망자는 581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207명, 누적 사망자는 418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120명, 누적 사망자는 435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